안녕하십니까. 돈 없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여파로 경기 침체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전북은 소비 감소와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크죠. 반면에 올해 군산 조선소가 어렵게 재가동을 했고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오늘 털고 말합시다에서는 2022년 전북 경제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경제 상황과 과제를 진단해보고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책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방안들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처럼 물가나 각종 공과금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음식점 이용이라든지 장보기 등을 줄이게 되는데 코로나19 때부터 지금까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북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책하고 또 적극적인 관광객 유도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요. 군산형 일자리 위기, 쿠팡 유치 실패, 푸르밀 구조조정 여러 실망스러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다시는 투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전북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산업들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큰 것 같은데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지역에 맞는 지원책이 절실할 것 같아요. 경제는 언제나 어려웠고 앞으로 더 경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하지만요. 그동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온 만큼 길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삶이 그냥 좀 빡빡하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과 온기를 함께 나누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 관련해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임규철 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규철입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전 국회의원이시죠. 전정희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태식 명예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전라도의회 선한희 의원을 연결해서 또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조금 경제가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고물가나 금리 인상, 환율 상승, 어려움은 항상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거 사실이죠? 네. 예,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개발 5개년계 6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그 국민 의견조사를 했는데, 예. 그 의견조사에는 참가한 사람들이 KDI 패널 그 경제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405명과 20대 이상 일반 국민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바가 일단 경제 상황을 96.3%가 위기로 진단을 했고, 위기다.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뚜렷이자 경기 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광범위하게 번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그동안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6차례에 걸쳐 0.25% 이걸 그냥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걸음이라고 해서 0.5%를 두 번 빅 스텝에서 도합 2.5%를 올려서 현재는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있는 시장금리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는 정부가 고지하는 것이고 시중에서는 약간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식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다음에 현재 금리가 고신용자, 높은 신용을 가진 사람들도 대개 일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서는 5%, 신용대출은 6% 이상의 금리고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넘어간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사태라든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강화, 그다음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 심화, 중국 경제 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성장세가 국제 경제와 아울러서 국내도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약간 경기가 회복되긴 했지만 지정학적 긴장의 문제, 그 뭐 남북 문제, 대중국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정책 대응의 미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 이유는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까라고 예상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니까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당장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 체인도 다 지금 과거에는 글로벌 경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 경제 형태로 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식량도 뭐 등등.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자율 국내 경제로 돌아오면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이라든가 부산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는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적죠. 없는 건 아니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 조선소, 재가동 이런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의 그 큰 흐름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치밀한 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으로서 참 길게 아주 전반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좀 힘들다는 말씀의 환경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역시 자영업자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임규철 회장님 현재도 지금 뭐 이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만 자영업 그 중심의 당사자 아니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 어려움. 3년 동안 힘드셨고 이게 더 길어졌다면 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산하는 그런 경우까지 일어날 텐데 그래도 조금 그 얼어붙었던 게 풀어졌는데 여전히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이 첫째는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근 3년 가까이 예. 수입이 거의 없이 그렇네요. 전전긍긍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적자에 허덕이고 대출로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지금 이 고금리, 고물가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금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예네. 이미 자영업자들은 살얼음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이 고금 예예. 네,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산업 기반이 아무래도 많이 취약을 하고 일자리가 많이 없는 그렇죠. 경향도 있지만 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2%. 근데 전라북도는 26.6%예요. 이미 뭐 상태네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전라북도가 많고 그 중에서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전주시는 더더욱 먹고 살 것이 많이 없고 일자리가 예.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 자영업자 수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약 27만이 좀 넘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코시트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예. 8월에 26만 2천 명, 9월에 25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라고 약 7천 명 정도가 폐업을 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마저도 실은 폐업률은 더 높아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대출 때문에. 그렇죠. 이제 폐업률이 높은데 폐업을 한 가게들이 아무래도 많은 손실을 보고 적자를 보고 폐업을 했지만 또 그거를 인수를 해서 예. 그렇죠.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으니까 또 인수를 해서 또 새롭게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거에 자영업자들은 시작을 하면서부터 거의 대출로 받아서 자본들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을 버티면서 예. 많은 대출금들이 있고
그래서 거짐 다중채무자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폐업을 쉽게 못하는 게 우리 예. 자영업자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희 센터장님, 사실 이제 농도 전북 이렇게 얘기하고 산업화에서 조금 뒤처진 전북. 그런데 농업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쌀값 폭락치가 나온 해가 이제 올해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영업자는 더 많아요. 그만큼은 많다는 얘기는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황, 대부분이 또 중소기업 50인 미만이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뭐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전북의 희망이 참 어둡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경쟁력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그 낙후 지역 그러면은 전북, 뭐 충남북, 강원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충남북은 이미 이제 전북을 추월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뭐 추월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팽창하는 바람에 이제 충청권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 거죠. 예, 그리고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레저나 휴양 시설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참 좀 어정쩡한 입장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면 전라북도의 그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이고, 뭐 경제력 지수, 청년 고용률 이런 거는 이제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 수준인데, 반면에 이제 소규모 상가 공실률 같은 건 또 그렇죠.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 4월에 그 지역 산업과 고용이라는 주제하에 그 지방 소멸 특집판을 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올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익산과 군산까지도 그러니까요. 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추가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의 나머지 이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진입, 또 소멸 고위험 등과 같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 이제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현실, 그리고 우리 전북 관련된 이야기, 또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자영업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네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견뎌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 고물가랄지 고금리, 이 대출금리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거란 뉴스 전망이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뭐 EU하고 뭐 예. 몇몇 국가들이 이 러시아산 뭐 기름에 대해서 $60로 협상을 하기로 했답니다. 예.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거고, 우리가 낮을 때가 한 $40 되는데 그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이 좀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그 러시아산 기름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중동산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상당히 경직적이라 더구나 감산 100만 배를 또 감산한다고 하고 오펙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올리면 수요가 줄을 걸로 예상을 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를 높였는데, 오히려 이자율을 높여 보니까 원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현재 그 FRB 의장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현상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더구나 미국의 이제 또 패권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니까 경제 면에서도 좀 경제 패권 리더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원유라든가 원재자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L자형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좀 많고, 일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U자형도 나올 수 있다. 중립적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말씀하신 임규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동네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만, 예.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 비해서 한 4배, 일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한 그 자영업자들이 이런 경제 충격에서 견뎌내기가 힘든 요소들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경제가 우리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는데 예. 3만 불 넘으면 3만 불이 넘는 경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15,000불, 10,000불 정도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 수준은 올라갔지만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각 개인 가게들도 그런 그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르는 우리의 질적 상승을 좀 빨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일부로부터 충격에 좀 맷집이 강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좀 아직까지도 그런 맷집이 약한 경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경제라고 해서 예측은 누구도 잘 할 수가 없죠. 더구나 국제 정치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소련도 러시아도 지금 군사력이 상당히 뭐 바닥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EU도 뭐 한때는 혼란을 보이다가 지금 뭐 힘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뭐 1년 내지 2년 사이에는 회복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률이라든가 변화율이 그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점차 이자율 상승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그렇죠. 좀 스텝이 줄어들고 있고 물가 상승도 물론 미국의 일부는 10%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물가 상승도 점차 둔화되고 있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안정의 스타트 기조가 잡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IMF 때가 있었고 또 세계 금융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로 3년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 또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함께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도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또 지자체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또 그 아쉬움의 목소리도 내셨고 어떻게 좀 그 위기를 보면 또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자구책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이렇게 항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죠. 저희들이 시에다가 뭐 대안 제시를 하고 도에다 과거에도 좀 대안 제시를 하고 했지만 이게 이제 행정에 어떠한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행정도 있고 또 그러지 않고 형식적으로 행정에서 뭔가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연계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돈의 행정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올해 2회째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따 또 후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2020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그동안은 그 전통시장 상점가 위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지원책들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조가 좀 바뀌긴 해 나가고 있지만 전 정권에서 특히 이제 중기부 쪽에서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나머지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다가 시행정에다가 다양하게 저희가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감사한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작년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골목상권 드림축제라는 것을 전주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8군데의 골목형 그 협의체에서 골목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를 좀 만들어내서 작년에 5억 정도를 가지고 18군데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지금 좀 많이 깎였더라고요. 추경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추경이 좀 늦게 두 차례 걸쳐서 돼서 2억만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천이 된 부분들인데 또 이렇게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 주지만
또 이제 또 단점적인 부분들이 이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원을 하면서 예. 흔히 얘기한 지역 자금 유출에 대한 그 자영업자들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서 반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업체 선정을 이제 공개 입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시에서 뭐 민간 경상 보조금을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예. 공개 입찰하면서 대행 용역사가 서울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예, 거기에 예. 대한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번에 그 행사에 관련된 뭐 무대나 음향 시스템 홍보물 다양한 것들을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해라라고 좀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또 조금 행정에서 뭔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상권 활성화 조례라는 거를 대비해서 예. 작년에 2022년도에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실은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답을 받아왔어요. 예. 그런데 단 1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네네. 그나마 좀 골목 상권이라도 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또 상인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역시 편성이 안 된 부분을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저번 주하고 어제까지 과에다가 질의응답을 좀 받았는데 과에서 하는 얘기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다. 예. 회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왔지만 저희는 준비해왔지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다. 이 부분에 있다가 제가 선한 의원하고도 잠깐 말씀을 알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전반적인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또 올 한해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려웠던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어서 큰 틀에서 또 강론으로 들어갔다 또 이렇게 또 총론으로 또 오고 이런 토론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북의 좀 상황을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정희 센터장님. 네. 사실 이제 민선 8기 이후로 새로운 이 도지사, 새로운 교육감, 수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만큼 어떤 개발 방향성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뭐 김관영 지사 하면 이제 대기업 5개 유치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뭐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 특별자치도 법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새만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미 시동을 잘 건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속도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기대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5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요. 지금 그건 뭐 순조롭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그 특별법 제정안 같은 것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까지 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법사위에서 그렇죠. 막혀버렸습니다. 예. 강원도가 이미 이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었는데요. 강원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도와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를 했고 결국은 계류가 됐어요. 예. 유상범 의원의 논리는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 그리고 이제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예.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 그게 이제 조정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였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희소성이 깨지면 이제 파일을 나눠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법사위에 전북 의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역설을 했는데 예. 전북은 그런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북 출신 의원들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북 출신의 의원들이 그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고 예.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정도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역설을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의 기동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전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힘이 좀 부족했다, 덜 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그 유상범 의원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제로섬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윈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발굴을 해서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 전북만이 이 특별자치도에서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유일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박대식 교수님, 네네. 어려웠던 우리 전북의 수출, 전북의 경제, 군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군산 조선소가 이제 블록이긴 합니다만 생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소식이 있고 또 뭐 벤처 천억 기업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중소기업들 중심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하나의 또 희망으로 좀 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네. 그 최근에 그 임시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유제품 제조기업 프로밀이 예. 처음에는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가 그렇죠. 30% 인력 감축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 종료를 철회한 것은 그나마 그중에 좀 나은 다행이죠. 뉴스 중에 하나라고 예. 할 수 있는데 물론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많이 남들은 안도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인력 감축은 물론 다른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30%의 다른 부분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군산조선소 가동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블록 생산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안정할 때는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많이 추구를 하는데 예. 과연 그 449명, 450명에 가까운 인력이 얼마큼 제대로 확보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속성, 안정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예. 그렇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그 노동시장 정책을 보면 이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정책이나 고용정책은 첫째 소극적 노동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실업급여, 현물급여, 그리고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고 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서비스 훈련, 고용서비스나 훈련, 고용유지보조금, 재활훈련,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단순 일자리를 구제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재훈련, 재취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정책인데 전라북도를 보면 전라북도의 정책은 주로 앞서 말씀드린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창업 지원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고요. 그 창업 지원 내용을 보니까 주로 농업 위주예요. 물론 농업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농업과 제조업 이게 좀 균형을 좀 맞춰줘야 그 어떤 고용의 확대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예. 그 외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라북도가 좀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2022년 전북 경제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임규철 회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대식 명예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도의 상황을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전라북도 의회 선환희 도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의원을 거쳐서 이제 도의원이 되셨습니다. 전라북도를 좀 들여다보고 있고 특히나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의 또 대표 의원으로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바로 한 7월 정도에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만들었는데요. 예. 이게 원래는 좀 전라북도에 자랑할 만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청년들이 좀 지역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 네, 상황이 해외 유통 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나 이 경제 자유구역의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짓거나 할 때 투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라북도나 지역의 해외 유통 기업들이 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올해는 사실 6개월 정도는 의원님들이 경제 규모나 우리가 지역 산단을 좀 공부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특위로 격상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 이 연구회는 그 도의원분들과 더불어서 어떤 분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 모임은 사실 원래 이제 도의원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공부하는 도의원, 특히나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환경을 좀 더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그러면 이 도의원들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방향성까지도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사실 새만금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예.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실제 군산 새만금 쪽에 이 기업들을 좀 방문하고 산단의 어려운 점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더라도 이 새만금을 두고 좀 진취적으로 계속 추진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페트롤 전북에서 이제 멍석 토론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5부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곳에 참여하신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님께서 상당히 그날 행정과 대학의 쓴소리를 좀 많이 하셨어요. 아울러서 언론에서도 이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 기업만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도 행정이지만 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좀 더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행정에 더 목소리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업인들의 고충이랄까요? 환경 좀 많이 좀 접하셨나요? 네, 사실 대표님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 건 뭐냐면 예.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의 이제 지원 능력하고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이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렇죠. 잘 되는 곳이 도시의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대표님도 섭섭하실 정도로 저희는 사실 각자 도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어 공공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된 그 기관들도 연구력이나 여러모로를 기업이나 대학과 같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전라북도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들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이 단절되어 있는 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건 사실 의회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예. 또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정석케미칼을 또 다녀왔었고요.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실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규제를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하면서 아마 이번 의회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기업분들이 조금 더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김건영 지사도 그래서 141 공무원 이런 이제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주에 전화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현장을 가라 이런 목소리도 이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의회는 또 의회대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이어진다면 그런 해결책도 좀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큰 틀의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옆에 이제 임규철 회장이 나와 계시는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직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사실 이 지역선거 활성화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임규철 대표님이 가장 전북에서 열심히 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 이제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할 텐데요. 원래 도의회는 이제 2015년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 조례 제정했고 2016년에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아마 소상공인권에서도 지역 상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조례가 좀 고민을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실질적인 예산 투여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아마 있을 거고, 또 그래서 의회는 앞으로 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의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 지원 마련, 그리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임규철 대표님과 많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2월 5일 날 실은 개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 부분도 올해까지도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 있어요. 단 행정에서 뭐 소상공인한테 행사한다고 5천만 원, 뭐 포럼 한다고 2천만 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는 보여주는 행사에 따른 것이지, 이 바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도 하고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피출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밑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진짜 고사유기에서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또 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이 돼서 뭔가 좀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 이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는 올해 이미 그 법률로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1군데 12군데가 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나 도에다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실은 올해 초에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7억 정도의 소상공인 상장과 발굴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겠다. 근데 네네. 결국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서 과에서도 이게 실행이 안 됐다라고 지금 어제 제가 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좀 중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역동적인 우리 선한이 의원님께서 좀 더 진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 전통시장 쪽이었지만 이제는 골목상권을 중기부를 통해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뭐 다양한 곳에서 드림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올해는, 작년에는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상점가를 뺀 골목상권의 이 자영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위주로 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예. 시 차원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뭔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끼리 협의체도 만들고 노력하는 과정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안을 내서 시에서 해 주셨고요. 우리 선한 의원님께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조례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지금 계속 터덕거리고 있는데 1년 다 지났다는 말이죠. 1년 지났죠. 예. 네네. 서 의원님. 네, 사실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라북도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경제통상진흥원,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다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라북도의 역할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걸 엮어내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51억 증액된 130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2차 보전금 지원 예산도 좀 늘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운 목소리에 좀 다가가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 저희가 같이 공청회 하면서 꼭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꼭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 전정희 의원님 또 제자를 잘 육성해서 선한 의원 같은 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선한 의원께서 그 유턴기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유턴기업 지원법은 그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그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익산이 보석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예. 청도에 가서 그 주얼리 업체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도가 1996년에는 인구가 7만이었대요. 예. 근데 2015년에는 200만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패션 주얼리 업체들 또 재료상들 이런 사람들이 청도에 전부 몰려와 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이 이제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했는데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주 품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샤넬이나 구찌나 이런 데다가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할 정도까지로 굉장히 그 고퀄리티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으로 제가 이제 유턴기업 지원법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10년간 그 전라북도에 37개 그 유턴기업이 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폐업이 됐고 또 이제 19개가 그 투자 중지를 하게 돼서 그 14일 그 돈의 일간지를 보면은 국내 유턴 가시밭길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유턴기업 지원법이 좀 보완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었는데 그 유턴기업을 이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지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도 이 리쇼어링이라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을 전부 이제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고용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측면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선한 의원께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서 의원님. 네.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가 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로는 실제 이제 최근에는 전북에 이제 오디텍이 추가 공장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해외 유치 기업을 저희가 더 요청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전북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그거와 관계돼서 이 안에 물류망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의회에 와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굉장히 전라북도 예산의 의존율이 높다는 것 이런 것들 좀 고민이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과감하게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을 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사내복지나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이건 기업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 되려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아까 유통기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망을 만들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로 와서 보고 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수시 방문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도의원이 된 선한희 의원 또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에도 또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네네. 듣고 계시죠? 예. 자, 전화 연결로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아울러서 이제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예산의 방향성 또 지역에 대한 시각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무심코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지방에 대한 어떤 감각 소상공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데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전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고 그중에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었는데 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중앙정부가 뭘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첫째, 정책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사찰 외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이런 예산이나 구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상당히 슬럼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슬림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지역 소멸 문제가 지금 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은 좀 전에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업의 지원에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는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 똑같아요. 여기서 누가 얘기를 해도 전국에서 다 똑같아. 이자율 비슷하고 지원 다 비슷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이 똑같이 하는 것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겁니다. 사실 따져놓고 예.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한 의원도 그 기업하기 좋은 전북 연구회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경제와 경영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요. 경제는 고르게 부분에서 안정적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고 경영은 개별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정책이나 고용 정책에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적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제조업 그러니까 생산적이고 계속 돌아가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 정책 중에서 적극적 고용 정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에서도 생산적 서비스가 있고 소비적 서비스가 있어요. 예. 생산적 서비스에 해야 이게 계속 파일을 키워내가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와 경영을 분리해서 또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도 어떤 지역에 맞는 그 기업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역할이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획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새로운 또 일자리 취업 여러 가지 또 자구의 그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이지 않게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되고 그 센터를 통해서 많은 또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상당히 현실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이제 재취업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원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이제 근데 전북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대구에 있는 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어요. 여기가 전국에서 평가 1위를 하고 있어서 이제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그 성서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그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한 2,700여 업체가 그 성서공단에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기본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전북하고는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 미스매칭 같은 문제가 있어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참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면서 그 나타난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전라북도 이제 군단위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그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단기 방역 일자리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업수당을 또 받으면서 쉬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막상 또 일할 사람은 없고 예. 예. 이런 좀 미스매치 현상이 상당히 강한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가급적 일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도 해주고 예. 또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뭐 워크숍이나 특강 또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일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할 곳이 없고 또 사람은 필요한데 마땅한 또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은 뭐 우리 지역의 아주 오래된 숙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전북의 경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강론에 들어가서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임규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떤 말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불만의 목소리가 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또 그런 여건에 처해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경영 지원이라는 걸로 전국 최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냈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는
뭐 확진자 방문 점포의 지원을 전국 최초로 했다. 예. 뭐 착한 임대인 지원을 전국 최초로 했다. 이게 그 기간에 잠깐 반짝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좀 지속 가능하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반, 근 3년 가까이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직장인들이 3년 동안 급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최소한 그 시간. 네, 그 정도 최소한은 3년 이상은 네.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반짝 형식적인 꼭 형식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라는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뿐이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면 요즘 뭐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점심시간에 반짝 장사하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면 해주면 좋을 텐데 예. 그것마저도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무인 카메라 단속을 굉장히 또 확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또 단속 기회도 없어져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이구동성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좀 더 자영업자들 낮 시간에 장사하는데 좀 편의를 봐주셔야지 이렇게 너무나 단속에 또 세금에 벌금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좀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다가 요청을 한 가지를 좀 하고 싶어요. 자영업자들 또 지역경제 함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전라북도 도청 먼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무제 주 1회 확대 시행을 해서 14개 시군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면 14개 시군에 있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실패줄 같은 소상공인들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간단한 거예요.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실한 말씀입니다. 또 방송이 끝나면 또 생업으로 돌아가실 또 임규철 회장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자영업자분들을 대신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짝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만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또 많은 그 도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대식 교수님 네네.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와 경영을 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는 그런 체제 그 논리 구성을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거, 국가적인 경쟁력, 광역의 단위에서 경쟁력, 기초 단위의 경쟁력 이걸 나눠 가지고 그 큰 그림을 그려야 경쟁을 하든지 협력을 하든지. 뭐 융복합을 하든지 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그려가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센터장님도 짧게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난 산업화 시대에 전라북도가 그 성장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는 바람에 반세기 동안에 낙후 전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판이 바뀌는 시기란 말이죠.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를 맞아서 전라북도가 대도약의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새만금에다가 지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이런 걸 지금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강소기업들을 새만금에다가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짧은 시간입니다만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웠던 시간 그리고 희망의 시간을 기약해 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라북도 지회 임규철 회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대식 명예교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